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 열병식 보시고 아주 걱정 많으시죠? 이야, 이렇게 대단한 무기를 현대화 시켰구나. 라는 그런 걱정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새로운 방공 무기들, 러시아의 북M을 모사한 그런 방공 무기, 단거리 방공 무기죠. 그리고 러시아의 S-300 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들 나왔는데, 야,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공군 또는 한미연합 공군이 북한을 폭격하러 들어가서 탄도미사일 발사대 제거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현대화된 지대공 미사일 있으면 과거와 달리 전자전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열병식 때 보여준 그 북한판 S-300,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하는데 마침 정말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와서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판 S-300 S-300 알고 보니까 꽝이구나. 그래서 별거 아니다. 왜 별거 아니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열병식에서 최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보여줬죠. 바로 이겁니다. 아주 길게 생겨가지고 북한 주장으로는 최대한 400km까지 날아간다 라고 하는 그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은 SA-5를 가지고 장거리 방공 한 250km 방공하고, 그리고 SA-2 수십 개 포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지역 방공을 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 그 황해남도의 SA-5 하나, 강원도 원산의 SA-5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교대로 켜고 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조기 경보를 하고, 전시가 되면은 이제 이 두 개를 딱 켜가지고 한국 공군이 딱 뜨면 바로 격추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SA-5를 가장 먼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SA-5는 1960년대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에 전자전 제밍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이 S-300, 러시아제 S-300 또는 중국의 HQ-9하고 흡사하게 생긴 이 미사일은 보니까, 야, 이거는 현대화된 건데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북한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은 북조선판 S-300, 그들은 번개 6호라고 하죠. 번개 5호, 6호, 7호 반항공 미사일, 그리고 이제 우리 한미연합군에서는 KN-06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2010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신형 중거리 방공 시스템입니다. 러시아의 S-300 또는 중국의 HQ-9을 모방 개발했으며, 번개 5호는 150km, 번개 6호는 400km, 번개 7호는 탄도탄 요격 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하고요. 평양방어사령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김정은이 직접 요격 실험을 참관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미사일의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미사일의 길이가 왼쪽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번 열병식 때 보여줬던 게 이 지금 미사일 길이가 긴 이 버전이고, 그러니까 사거리 400km 날아간다 라고 하는 그 버전이고, 지난 열병식 때 16년 열병식 때 보여준 그 미사일이 바로 이 짧은 미사일이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북한의 조광무역이라고 하는 무역회사가 있어요. 이제 외화벌이, 무기를 판매해서 외화벌이 하는 회사인데, 그 조광무역에서 만든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그 카탈로그에 보면 이 번개 6호 KN-06을 팔기 위해서 카탈로그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미사일이 세 가지 버전이다. 하나는 150km, 하나는 이제 400km 최대, 그리고 하나는 사거리는 말을 해놓지 않고 탄도탄 요격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패트리어트2, 패트리어트3, 이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하고 비슷한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해놓은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패트리어트하고 비슷하다. 그럼 야, 이거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번개 5호, 6호, 7호의 원형 바로 S-300인데 가공할 물음표 점점 성능이다. 라고 이제 러시아의 S-300은 사실은 이제 1970년대에 개발된 건데 계속적으로 이제 개량을 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지금 판매되고 있지만은 1990년대 걸프전에서도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 개량을 해서 지금 이제 팩3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그 미사일을 보면 하나의 미사일만 쓰진 않아요. 아주 극초기형을 보면 OV 55K라는 미사일을 쓰는데, 이건 사거리가 47km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8N6E, 이게 150km, 그리고 9M
83ME 이게 이제 200km까지 날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9M96 뭐 이런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게 400km까지도 간다. 뭐 그런 버전인데 아무튼 하나의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이 미사일들을 따로 유도하고 발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보여준 거예요. 지난 2016년 열병식 때 보여준 거, 그리고 이번 열병식 때 보여준 거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 레이더 시스템, 통제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자, 이 S-300, SA-10이라고 하는 이 방공 시스템은 뭐냐? 소련이 개발한 장거리 방공 미사일로 1970년대부터 배치한 방공 시스템입니다. 지속적인 개량을 거쳐 현재는 현대화 버전인 S-300P 계열이 주력이며 레이더를 이용한 TVM 유도를 사용해서 우수한 명중률과 동시 교전 능력을 보유합니다. 임무에 따라 크게 세 종의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이 TVM 모드가 뭐냐 하면은 일단 이 미사일 포대의 레이더가 있죠. 그래서 레이더로 다 보고 있다가 적 전투기를 딱 발견합니다. 그러면 적 전투기가 위협스럽다. 그러면 이걸 격추시켜야지. 그러면 이제 미사일 발사를 지령을 하죠. 그럼 미사일이 확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에도 또 스스로 또 자기의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이 발사 통제소의 레이더가 보면서 이 미사일에게 지령을 내려서 너는 저 전투기를 격추시켜 해서 이제 쫙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미사일도 또 레이더를 켭니다. 그래서 미사일 레이더가 바라보는 타겟, 그리고 이 발사 통제소의 레이더가, 지상에 있는 레이더가 보는 타겟, 이것들을 서로 위치를 비교 분석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미사일에 있는 레이더가 자기가 보는 이 정보를 지상에 있는 레이더에 다시 보내줘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레이더는 자기가 직접 보는 정보, 그리고 미사일이 보내주는 정보 두 개를 취합을 해가지고 더 정확한 위치를 산출해가지고 다시 이 미사일에다가 위치 보정을 해서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좀 복잡한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정확하죠. 그러나 이제 단점은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간에 계속 통신을 주고받다 보니까 제밍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이런 스타일을 쓰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렇게 해서 아주 성능이 좋으니까 소련도 이런 스타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북한이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그럼 제밍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암호화 통신을 해서 계속 이제 주파수 도약을 해서 변경시키죠. 자, 그러면 이 번개 6호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공군에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단 뭐 한 개만 있다, 한 개 포대만 있다 치고, 그러면 이제 평양 근처에 배치를 해놓으면 400km까지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가장 남쪽으로는 군산기지, 주한미군의 군산기지 당연히 사거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군산기지가 사거리에 들어오니까 군산기지보다 더 북쪽에 있는 한국공군 최대의 공군기지인 20전투비행단 서산기지, 그리고 F-35가 있는 17비행단 청주기지, F-16 80대 있는 충주기지 19전투비행단,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사거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륙하면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오산기지, 군산기지, 서산기지, 충주, 청주 전부 여기 사거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한국 공군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국산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한 개 포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포대를 이제 만들어서 기존에 이 황해남도에 있는 이 포대도 이 S-300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원산에 있는 포대도 S-300으로 교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제 타격하러 들어가서 북한군의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 갱도진지 이거 확 때려 부숴야 되는데, 야, 이거 선제 타격하러 들어가지 못하겠네,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걱정스럽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S-300이 얼마나 실전에서 성능이 좋으냐 지금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된 거는 조사할 필요 없고, 최근 1년 동안 있었던 S-300의 전과를 조사를 했어요. 주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전과가 있었는데, 시리아군이 S-300 3개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다 쫙 깔아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다마스쿠스,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거기하고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마스쿠스 인근에 방공망이 뭐 어마어마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 인근에 S-300 포대 집중되어 있고, 러시아군도 시리아에다가 한 개 포대를 갖다 놓고, 이 타르투스 항구가 지금 러시아 해군이 쓰죠. 그리고 타르투스 항구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흐메이민,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러시아군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놔둬서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같이 방어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군이 F-35 같은 스텔스기도 아니고 F-15와 F-16 순수한 재래식 전투기죠. 스텔스 아닌 그 F-15와 F-16을 가지고 최근 1년 동안 이 다마스쿠스 인근의 여러 가지 무장 단체 기지라든지 아니면은 무기 생산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습을 했어요. 이 최근 1년 동안 4번이나 다마스쿠스를 인근을 공습을 했는데 이 시리아군의 세계 포대가 하나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시리아군의 포대가 F-16, F-15 이런 4세대 전투기, 스텔스가 아닌 4세대 전투기를 발견을 못해서 아예 방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전 제밍에 완전히 그냥 취약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자전 제밍하는 그 공격기가 있으니까 이 전자전 제밍에 그냥 당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또 러시아가 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경지대에 러시아가 또 S-300을 한 개 포대를 갖다 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라크 국경 이 마을에 다시 이스라엘이 공습을 또 했어요. 3번이나 공습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군의 S-300이 막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미군이 이 호르무즈의 페르시아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또 미군이 한 번 더 공습했습니다. 그거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우리 직접 때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뭐하러 그거를 직접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전쟁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격 행위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기 경보, 알려주는 그런 행동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이 S-300이 러시아군 이 S-300 포대도 역시 제밍에 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만 해도 이렇게 S-300이 실제로 8번이나 뚫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나 미군 같은 경우는 워낙 전자전 능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냥 했지. 근데 우리는 전자전기 우리 스스로 없으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처럼 할 수 없잖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 전자전기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를 아제르바이잔이 때렸는데 이 아제르바이잔 그 무인기가 아르메니아의 S-300 포대를 이렇게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분쟁 지역에서 아르메니아군 소속의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2대를 파괴했다. 용맹한 아제르바이잔 군은 200대 이상의 차량을 파괴했으며 무인기를 이용해 적의 S-300 미사일 2대도 파괴했다. 라고 10월 14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직접 기분 좋아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SNS에 올라온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이 무인기가 이제 이스라엘제 하롭이라고 하는 무인기인데 거기에 TV 시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렌즈를 가지고 딱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TV 시크가 딱 타겟팅 딱 해서 쫙 보고 들어가는 거 지금 보실 텐데 그 사진까지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막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제 하롭 무인기는 도대체 어떤 무인기냐? 스텔스냐? 스텔스이기 때문에 얘들이 못 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스텔스와 관계없는 이런 겁니다. 바로 한국도 도입한 하피 무인 공격기 후속 버전으로 배회 폭탄 개념으로 설계된 무인 공격기입니다. 낮은 RCS를 가지고 있으며 발사 후에 최대 6시간 동안 최대 1000km 거리를 채공하며 완전 자율 비행 또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적의 레이더 방사원을 탐지하면 돌진해서 파괴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텔스, 즉 RCS는 낮지만 스텔스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제 하피 그리고 하피2를 가지고 있고 하피2에서 더 개량된 게 이 하롭인데 우리도 역시 하피는 그냥 쏘고 바로 그냥 때리는 건데 이 하피2는 딱 채공하고 있다가 저기 레이더를 딱 켜면 그 레이더를 딱 보고 또 렌즈가 다 있어요. 렌즈를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피1은 이제 채공하고 있다가 저기 레이더가 켜면 그 레이더 방사원을 향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고 하피2는 렌즈까지 있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피2 같은 경우는 굳이 레이더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것도 때릴 수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하피2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확 뛰어가지고 뭐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데, 이 할업 무인기, 스텔스도 아닌 할업 무인기에 S-300이 지네들 말로는 뭐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S-300이 그냥 2개나 지금 박살이 났다라는 것은 결국 S-300은 꽝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F-16과 F-15 전투기, 이 4세대 전투기 스텔스가 아닌 걸 가지고 들어가서 때렸을 때, 이스라엘이야 뭐 워낙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TVM, 이 발사 유도 방식을 완전 째밍 시켜버리고 들어가서 때려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아제르바이잔은 전자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냥 바로 때려도 얘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취약한 방공 능력,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2010년도에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 S-300 짝퉁을 보여줬는데, 2017년도에 이 미국의 B-1B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거의 뭐 심포 앞바다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B-1B는 당연히 덩치도 크고 스텔스도 아니죠. 그리고 그때 뭐 MC-130 이런 엄청 덩치 큰 수송기들까지 다 들어갔는데 북한군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자랑하는 것처럼 400km나 날릴 수 있고 요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까지도 때릴 수 있고 이런 능력은 꿈속에서나 이 카탈로그 상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그 무기에 너무 겁낼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한미연합공군, 또 우리 한국공군, 또 더군다나 우리 F-35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여준 북한의 지대지 무기, 뭐 날리면 위협스럽죠. 그거 날리면 안 되죠. 날리기 전에 그냥 먼저 때리는 선제 공격의, 선제 타격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부디 대한민국 공군이 정말 용맹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북한이 먼저 때리면 그때 우리는 반격해서 뭐 2탄은 쏘지 못하게 신속하게 괴멸시키겠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징후가 보이면 먼저 때리겠다. 그러면 이 북한의 S-300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때리냐?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가지고 우리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F-15K, F-16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또 F-15K에 지금 최근에 뉴스 제가 또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 보여드렸죠. SDB-2 이거 F-15K에 28발이나 달 수 있어요. 이동식 타겟,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타겟을 74km 밖에서 때릴 수 있는 그 벙커버스터, 1.2m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 28발을 F-15K에 탑재할 수 있으니까 그 미국에게 사서 그냥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방사포 다 얼마나 많습니까? 뭐 결국 우리 한미연합 정보 자산이 방사포 기지 어딘지 포대 진지 어딘지 다 밝혀내겠죠. 선제 타격하면은 우리 한국 공군의 자산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한 대도 맞지 않고 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좀 가지고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바보 같은 정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별거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꽝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